네, 안녕하세요.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 이승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파이썬, 그리고 레드햇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파이썬과 제이슨, 그리고 레드햇의 파이썬의 위치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그거 이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레드햇에서 파이썬에 관련된 모듈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파이썬 실행 파일은 레드햇에서 대부분 기본 위치는 usr-bin의 파이썬입니다. 해당 파일 위치를 가서 보시면 파이썬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너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변수 관련 세팅들,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라이브러리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레딧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파이썬 모듈들은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4개의 위치에 많이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파이썬 3.6, 3.8을 까셨다면 그 이상, 최근엔 3.9까지 되고 있고요. 현재 레딧에서 지원하는 파이썬은 보통 3.9 이상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신 버전 위주로는. 그렇다고 해서 하이 호환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딧에 사용하는 주로 파이썬 모듈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걸로 시작해서 오픈 SSL, 킥스타트도 파이썬 모듈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레드 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SQLite 버전 3, 그다음에 서브스크립트 관련된 모듈 중에서 RHSM과 서브스크립트 메시저, SE 리눅스도 있고요. 파이썬 모듈을 가장 많이 거의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앤서블, 그다음에 앤서블을 제공하는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버 컴포넌트하고 클라이언트 모듈들이 대부분 다 파이썬 기반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버전을 찾아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픈시프트랑 오픈시프트 클라이언트라는 모듈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 이걸 많이 찾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커뮤니티 버전이고요. 레드에서 정식되는 지원되는 버전은 아닙니다. 단 레드 개발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두 가지 모듈을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모듈 같은 경우, 커뮤니티의 오픈시프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프트의 커맨드인 OC랑 비슷한 동작을 방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반에서 임포트 오픈시프트 한 다음에 OC랑 비슷한 명령어 치면 해당 명령어 기반으로 오픈시프트를 제어 가능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오픈시프트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클라이언트라도 별도의 프로젝트 모듈이고요. 해당 별도의 프로젝트 모듈은 RESTful API 기반으로 기본적인 토큰이랑 그다음에 연결 관련된 기본적인 걸 다 알아서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반으로 RESTful API 기반으로 오퍼레이션을 진행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둘 다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 코드를 좀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많은 기능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 기반으로 작성하시기 많은 편한 부분이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모듈들을 기반으로 GitHub에서 다운받아서 버전하셔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오픈시프트 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오픈시프트 클러스를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셀프, ODF 등등등이 대부분의 레드에서 제공하는 모듈들이 파이썬 기반으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 기본적으로 3대가 구성될 거고요. 워커노드는 012하고 3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하고 데모한 환경은 마스터 0123에 워커 012, 딱 세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이스 노드와 프로비전 노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다시 앞에서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로 가서 일단 가장 먼저 작업하실 거는 오픈시프트에 도대체 몇 대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나입니다. 왼쪽 아래에서 보시면 OC 명령어로 지금같이 이렇게 해당 시스템에 있는 정보랑 IP 정보를 가져오실 수 있죠. 이거를 간단하게 JQ 명령을 해서 JSON 형태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보는 것 같이 이쁘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IP, 그다음 이름을 해서 계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앤서블을 통해서 노드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혹은 원격으로 노드 제어할 때 해당 노드에 있는 정보를 다이내믹하게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사이트별로 여러 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있을 때 혹은 SNO 등이 있을 때 이런 노드를 자동으로 디텍션하는 기능을 원합니다. 오픈스택에서는 현재 오픈스택에 가설된 그 파이썬 모듈을 실행하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앤서블 인벤토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픈시프트도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동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당 동쪽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OC 명령을 쓸 커맨드 창이 없거나 기타 등이 없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식으로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API 노드 정보에서 실제 정보를 가지고서 해당 API 기반으로 노드 정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좀 제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지만 그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면 아래처럼 간단하게 파이썬 API 노드스 하면 해당 정보를 아래처럼 이쁘게 꾸며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오면 해당 API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JSON 형태를 끌어와요. JSON 형태를 끌어오는 거 가지고 파싱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JSON 노드에서 해당 노드들을 그래서 하나씩 스테이터스 어드레스 기반으로 프린트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동적으로 인벤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실제로 저희가 오픈시프트 설명을 가장 많이 할 때는 얘기가 오픈시프트는 3점대와 다르게 4점대부터는 단순히 오픈시프트 플랫폼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이 제공하는 운영체제 그리고 하드웨어 정보 관련된 것들도 다 한 번에 오픈시프트를 통해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오픈시프트 콘솔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픈시프트 관련된 오브젝트를 많지만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긁어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UI상에 나오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앤서블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 팩트라는 거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의 정보를 많이 끌어오는데 이 팩트라는 거를 보통 실행할 때는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상관없지만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필요할 때만 할 때마다 하면 해당 팩트에 관련된 자료를 끌어오면서 시스템에 부하를 줍니다. 대부 환경에는 테스트하는 게 상관없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그래서 팩트를 안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팩트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정보를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 끌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당 시스템의 워커 노드 제로 하나예요. 워커 노드 제로 하나에 보시면 제가 JQ 명령어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IP가 몇 개가 있냐, 네트워크 카드가 몇 개 있냐를 세입해 보시는 거예요. 워커 노드 제로 하나인데도 보통 46개가 디바이스가 보입니다. 그러면 마스터 노드 세대, 워커 노드 세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올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해당 워커 노드의 중에서 46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왼쪽 아래서 JQ 명령으로 해당 네트워크 46개 중에서 IP 버전 4가 세팅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때는 아래처럼 명령을 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이름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IP가 쭈루룩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워커 노드, 즉 주기적이 됐든 혹은 월간이 됐든 혹은 필요할 때마다 할든 그 해당 시스템의 정보를 끌을 때 오른쪽처럼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RESTful API 기반의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노드 해가지고 제가 임포트 JSON하고 주로 RESTful API가 있는데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get 언더바 IP info라는 함수를 오른쪽에 만들었는데 소스 코드 만들었는데 그거 실행하면 해당 실행에 필요한 JSON 정보를 RESTful IP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보를 쭉 끌어옵니다. 이 부분에 동작할 때는 시스템의 부하가 거의 없어요. 해당 부하가 없기 때문에 쭉 끌어오고요. 그걸 별가로 해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처럼 마스터 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클러스터의 노드의 정보를 다 가지고 해당 필요한 네트워크 디바이스랑 IP 버전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드 정보들은 아까처럼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동쪽으로 해당 시스템 정보를 끌어오는 걸로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를 쭈르륵 끌어옵니다. 그러면 해당 API 정보만 알고 있으면 오픈시프트 API 정보가 있으면 API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몇 개가 있고 노드가 몇 개가 있지 상관없이 동쪽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오고 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IP 정보를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에 블록 디바이스가 몇 개 있는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명령을 쳐서 LS 블록 하시는 거 많이 보실 수 있는데 JSON 형태로도 이렇게 디폴트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그러면 해당 디바이스가 전체 총 4개 정도가 있구나. 워커 제로에. 그 다음에 사이즈가 각각 100기가, 100기가, 20기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림을 잘못 썼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정보도 같이 끌어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 왼쪽 건 무시하시면 됩니다. 블록 디바이스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얘를 똑같이
SS 접속이 안 되거나 엔서블이 안 되는 환경에서 RESTful API 기반으로 해서 해당 시스템의 블록 정보를 가져옵니다. get 언더바 블록 인포라는 걸 제가 또 함수를 만들었는데 파이썬으로 보면 아래처럼 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서는 워커노드 한 대 나왔지만 오른쪽은 알아서 동적으로 다이내마켓 모든 오픈시프트의 노드에 있는 모든 블록 정보를 이쁘게 프린트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블록 디바이스 정도 하고 파일 시스템 정보를 많이 하는데요. 파일 시스템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확인할 게 많습니다. 왼쪽에 JQ 명령에서 워커즈의 파일 시스템을 보시면 실제로 파일 시스템은 보통은 코어 OS를 디폴트 꽂아 하시면 루트 파일 시스템이 대부분 하나예요. 블록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루트 파일 시스템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인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보시면 루트고 그 다음에 SDA4로 되어 있고 XF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은 컨테이너에 관련된 포드에 관련된 디렉토리의 파일 위치 혹은 개수예요. 그래서 런의 컨테이너의 스토리지 오버레이 컨테이너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루트 파일 시스템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는 서버 마운트 포인트는 아니고요. 칠드너로 파일 시스템 하이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런 실행하고 있는 컨테이너 스토리지 사용하고 있는 게 총 49개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이상의 정보를 하려면 기존의 커맨드 라인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if config를 치거나 기타 다른 커맨드 라인을 쳐도 되게 복잡해요. 아까 앞전에서 설명했던 IP 같은 네트워크 등에도 IP A show만 하면 보통은 40개에서 100개가 넘는 화면이 넘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80템 중에 하면은 페이지가 몇 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간단히 처리한다고 해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시면 바에 또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에 LIB 컨테인 스토리지 오버레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적지만 171기가 보통 개수가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체크를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지만 일단 파이썬 형태로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오른쪽 위에 소스 코드 보시면 get underbar fs info라는 소스 코드의 파이썬 모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당 만들면 실행하면 관련된 정보를 쭉 끌어옵니다.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만. 그리고 실행을 하면 오른쪽 아래 실행 결과 보시다시피 해당 파일 시스템의 위치, 파일 시스템 개수 각각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알아서 장르 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기본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뒤에 설명드렸지만 해당 오픈시프트에 있는 시스템 자체 체크할 때는 왼쪽에 있는 이런 커맨드를 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단히 짜놓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근데 베어메탈 환경 혹은 오픈시프트의 가상에 올라가서 가상 머신 내에서 어떤 컨테이너가 동작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경우에 보통 컨테이너에 대해서 실행하는 건 포드맨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해당 포드맨도 RESTful API 기반으로 동작해서 이런 모든 걸 제어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대부 환경에 상관없지만 프로덕션 환경에 오픈시프트에서 가상 머신을 올렸을 때 22번 포트 절대 안 열어줍니다. 디폴트로. 그럼 거기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RESTful API 기반으로 동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웹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포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동작한다. 22번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를 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천의 컨테이너 개수가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실행되고 있는 걸 왼쪽에 보실 거예요. 그거를 제이슨 형태로 보시면 이렇게 가볍게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파이썬의 소스 코드를 RESTful API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보를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로컬 호스트의 8080 포트 이걸 IP랑 포트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하고 해당 리포트의 컨테이너 JSON 형태로 끌어오겠다는 정보를 던집니다. 실제로 실행하면 왼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베이스천 개별 정보처럼 쭉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시스템, 베어메탈이 됐던 가상머신이 됐던 해당 RESTful API 기반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키나 혹은 글로벌 레지스트리 키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시스템을 다운받게 하실 수 있고요. 해당 다운받은 거로 포드랑 컨테이너로 또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시킨 다음에 걔에 대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RESTful API 기반으로 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OS 명령어도 포드맨 기반으로 동작해서 EXEC도 실행할 수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모듈 개발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치 오픈시프트에 보시면 해당 시스템의 터미널 모듈을 오픈해서 컨테이너 실행되시기
똑같이 우리 리눅스 렐이 깔려 있는 곳에서는 포드맨 기반으로 있으면 포드맨 기반으로 노드에 관련된 실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서 거기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 가상 머신이 됐든 뭐가 됐든 혹은 컨테이너 생성한 다음에 해당 컨테이너 가상 머신에 추가 패키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이스 이미지를 올린 상태에서 추가 패키지 설치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작업들 할 때 보통 해당 ISO 파일을 마운트해서 채널 관리하는 왼쪽 형식을 하거나, 왼쪽에 보시면 제가 제이슨 형태를 간단하게 짜놨는데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작업을 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마운트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면은 채널에 관련된 정보를 쭉 만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값을 변경함에 따라서 해당 VM이랑 컨테이너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당 리포 인포지트를 만들고 거기에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가 좀 크다면 세틀라이트의 라이트 웨이팅 기능을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에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짜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이슨 파일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는 이와 연동하는 파이썬 모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픈시프트는 다양한 버전과 함께 다양한 배포하기 많이 간제해요. 그리고 접속할 때마다 어떠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설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바로 시크릿 제이슨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 시크릿 제이슨에 보시면 해당 시스템 혹은 도메인명, 기타 등등 거기에 필요한 인증 정보 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만든 모듈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간단하게 값을 입력하면 시크릿 제이슨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 이 생성된 파일을 기반으로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install config.yaml이 아니고요. install config.json이라는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트워크 정보나 기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작업할 때, 수작업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정상적으로 카피해서 붙인 것 같은데 고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프로그램상에서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에디팅에 대한 오류를 많이 바꿔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install config.json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다음 동작으로 install config로 YAML로 자동 변환해서 오픈시프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시프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하고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경우는 버전에 맞춰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리포지터리를 업데이트하고 제이슨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오픈시프트 설치해서 버전 정보만 제이슨 형태의 버전 정보만 바꿔서 하면 그 다음부터 오픈시프트 설치를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시프트 가상화에서 보시면 가상 머신을 만들 때 가상 머신 사용하는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상 머신을 몇 가지 작업을 클릭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제이슨 형태로 보시면 JQ.j에서 네트워크 관련 정보입니다. 가상 머신이 생성한 네트워크 정보가 제이슨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UI 창에서 필요한 IP 정보, 네트워크 정보만 이렇게 두면 자동으로 왼쪽 아래와 같이 보이는 제이슨 형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제이슨 형태가 생성이 된 상태에서 얘를 야물 파일 형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야물 파일 형식을 바꿔서 자동으로 어플라이 하면서 자동으로 해당 시스템에 있는 오픈시프트 네트워크 정보가 자동이 생성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시프트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legacy.vm.json이란 제이슨 템플릿입니다. 이 해당 제이슨도 해당 간단한 UI 창에서 몇 개 작업을 입력하면 가상 머신 이름, OS 종류, 그 다음에 뭐 버전 정보, 기타 등을 하시면 해당 시스템 기반으로 가상 머신 템플릿, 제이슨 템플릿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된 상태에서 그게 체크를 해서 세니티 체크해서 이슈가 없다면 가상 머신이 야물 파일로 바뀐 다음에 바로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야물 파일로 바뀐 상태에서 가상 머신이 제가 여기서 스톱을 했지만 자동으로 생성돼서 가상 머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가상 머신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 패키지를 깔 때 아까도 말했듯이 포드맨 같은 게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해당 SSL 포트가 안 열린 22번 포트를 라우팅하는 거 필요 없이 안 열린 그 서비스 포트 기반으로 해서 바로 동작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제가 벌써 많이 테스트한 환경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 사설 네트워크 왼쪽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집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집에서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게 저희 아마존 랩이 될 수 있고 RH PDS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타 등등의 랩이 다 애저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느 고객사나 테스터 예전에 네이버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클릭할 때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상용해 있던 어떤 베어메탈 장비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모듈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엔터를 치고 실행하면 그러면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체 설치 프로세스는 이 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모든 작업도 AP로 하지만 조에 보시면 오픈 시프트 설치가 이렇게 크게 7가지 단계에서 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DNS 구성, DGP 부트착해서 쭉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실제 오픈 시프트 설치하는 구성은 여기서 이제 N서브를 제가 짜놨지만 N서브 각각에 대해서 모듈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S 생성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DGCP 파일도 자동 생성되고 모든 관련된 컴퓨터 파일이 자동이 생성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픈 시프트 설치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이슨 파일 몇 개만 써서 설정하고 그거를 엔터를 치면 걔를 기반으로 트리거가 발생해서 오픈 시프트 엔서블 AP가 동작한 상태가 되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오픈 시프트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그 타겟은 아마존 애저, 베어메타 등등등에서 설치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각각의 시스템에서 모든 작업들을 자동으로 하죠.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방식을 이렇게 마스터 워커 노드 자체 관리, 뭐 네트워크 방화벽, 블록 디바이스 파일 시스템 등등 시작해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쭈룩쭈룩 하는데 이때 제공받는 파일들은 JSON 형태의 데이터 파일로 인프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엔드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플레이버,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모든 작업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태 체크를 하는 모니터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워크로드에 생성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그다음에 VM 생성하거나 등등 네트워킹 스토리지하고 해당 VM이 됐든 컨테이너든 자동으로 추가 패키지 설치 후에 서비스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 대부분 보시면 이제 파이썬 모듈을 다 짰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짜실 수도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이런 파이썬 모듈을 디폴트로 짤 필요 없이 여기서 보시면 엔서블 타워를 이용하시면 지금 AAP죠. AAP 타워를 이용하시면 여태까지 제가 파이썬으로 모듈을 짜고 이런 걸 실행했다 하셨지만 AAP에서는 관련된 모듈들이 이미 파이썬 모듈로 해서 이미 각각의 모듈로 존재합니다. 오픈 시프트에 AAP를 클릭하거나 베이천이나 가상머신으로 VM을 클릭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러한 작업들 설치 프로세스는 말고요. 설치 프로세스는 아직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모든 작업들은 AP를 통해서 기본 모듈로 간단히 작업이 가능하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파이썬 모듈을 쓸 경우는 언제냐? 보통 SSH 포트가 안 되거나 혹은 AAP에 있는 기능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걸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혹은 UI 기반으로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주로 ASP API 연동해서 JSON을 다운받고 그걸 커스터마이징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렇게 설치를 끝나고 데일리 작업으로 혹은 동작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러한 작업들이 풀로, 워크플로 통해서 자동 생성이 됩니다. 해당 워크플로 또한 디폴트로 실행되는 거 있지만 이렇게 아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워크플로 자체가 RESTful API를 동작하기 때문에 RESTful API를 작업하고 각 실행된 모든 결과값은 JSON 형태로 떨어지면 그걸 파싱해서 고객한테 레포트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듯이 레딧의 대부분의 모든 모듈들은 파이썬 기반의 다 모듈 형태로 동작하고 내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 형태는 다 JSON 형태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시프트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야물도 사실은 JSON 기반으로 동작해서 걔를 야물로 바꾸는 형태가 나오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